참, 그래요. 이게 지금 뭐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꼬여 있잖아요. 보증금 못 받는 부분이. 그래요. 이걸 조금 그래서 지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좀 단단히 하셔서 상대방한테 경고도 주고 해가지고 좀 뭐, 받도록 해야지. 이게 그냥 좀 너무 나이브하게 대충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. 아,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죠.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지. 좋은 거, 지금 임대인들이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,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 빼주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기다리라, 이런 사람들이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거는 어찌 보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약속은 지금 1월 22일 날,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함을 가지고 남한테 세입자한테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임대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. 예.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관행 비슷하게 되어 온 부분인데 게다가 세입자까지 물렁하게 이렇게 하면은 저기 뭐 임대인이 그 뭐랄까 조금 마음에 압박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? 아, 이 사람은 그냥 뭐 관행대로 해도 되는구나. 세입자 받아서 빼주면 되겠구나.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말씀해 주시죠. 뭐,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. 뭐, 이게 좀 어떻게 다루느냐,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세게 했을 경우에 반발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, 이런 일을 처리해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더라고요.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빨리 이제 그거를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한테 손해가 좀 생길 그 상황이 돼야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화들짝 해가지고 뭐 돈도 좀 빌려서 어디 마련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뭐 할 수 없죠. 뭐 기다려야죠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죠. 예. 예,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결론은 제가 이제 아침에 어머님하고 이야기 들은 내용이 좀 다른데, 그 분양받은 집에 이 돈 못 받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까? 그러면, 맞아요. 예,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상태가 저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? 어, 음, 예, 예. 예. 그러면 이 돈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좀 이게 우리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양계약에 잔금을 못 내서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, 그죠?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분양계약이 얼마에 분양받으신 거예요? 그러면 보통은 계약금이 10%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은 분양대금을 제때 못 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면은 그 계약금 상당 몰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분양계약서에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.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임대인을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. 당신이 이 1월 22일이 만기고 내가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2월 8일 날
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잔금을 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잔금을 못 낸다. 그럼 자칫하면 내가 분양 계약이 깨지게 되고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.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신한테 그거 7,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해줘야지 상대방이 겁을 확 먹는다 이 말이에요. 그냥 뭐 이게 뭐 늦게 나가서 보통은 세입자 보증금 늦게 빼줘도 뭐 그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마음이 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, 상대방이. 그 정도로 해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? 그죠? 그러면 음, 네, 지금 그러니까 예.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세입자가 뭐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이게 이게 1월 22일이 이제 만기니까 그 날짜 지나가지고 뭐 바로 그 보증금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쨌든 돈을 못 빼준 약속대로 못 빼준 거는 임대인 책임이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판에서 소송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전부 다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게 지금 보증금 6억 5천이면은 소송 비용만 하더라도 한 1,0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통고서를 보내서 당신이 늦게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분양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송도 하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도 당신한테 다 돌아간다. 이렇게 돼버리면 부담이 완전 100배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받아내야 돼요. 예, 예, 네. 그거야 이제 보세요.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는 중개사가 좀 더 낫죠. 근데 중개사에 비해서는 변호사가 좀 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가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쫄 수밖에 없어요, 사실은.